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백필균 독립 큐레이터입니다. 당진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아티스트 오브 당진 2025 이 시대의 작가전의 김영식 작가님과 이 전시의 전시 리뷰를 써줄 윤태근 비평가를 모시고 전시에 대한, 작업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은 만 55세 이상의 지역 기반의 작가를 추천을 통해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존경과 공로를 표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전시로 마련합니다. 본 사업은 당진문화재단에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총 10명의 작가를 조명하고 또 그 의미를 기록해 왔습니다. 아티스트 오브 당진은 원로 분야의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 뿐만 아니라 중견 분야의 당진 올해의 작가전, 사진 미디어 분야의 당진 사진 미디어 작가전, 신진 분야의 당진 차세대 작가전까지 총 4개 분야의 시각예술 공모전으로 구성되어 당진 시각예술 분야의 지평을 넓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당진 이 시대의 작가전은 2024년 4월 추진위원회를 통해 회화 및 공예 분야의 문현수 작가, 설치 및 조각 분야의 김영식 작가 총 2명의 작가를 선정하였고 1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전시회로 마련했습니다. 제1전시실에는 김영식 작가의 검은 오류 전시, 2 전시실에는 문현수 작가님의 카네이션 미학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2026년도 아티스트 오브 당진 4개 분야의 공모를 시작하오니 여러 작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검은 오류 전시의 김영식 작가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식 작가님께서는 충남 고대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이후 대학 및 대학원에서 조소 및 순수미술을 전공하며 다양한 작품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는 행위,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가로 몸에 관습적으로 배어있는 것들에 꾸준히 반문하며 조각적 그리기, 조각에 그리는 작가와 같이 관람객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과 매체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검은 오류 전시에서는 작가가 새롭게 시도한 3D 프린팅 방식을 활용한 6개의 조각 작품과 드로잉 작품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김영식 작가님 그리고 윤태균 작가와 이번 전시를 함께 보면서 전시를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가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문예의 전당 1층 검은 오류 전시작가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옆에 계신 윤태균 비평가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 리뷰를 맡게 된 윤태균 평론가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3D 프린팅은 더 이상 이제 엄청 고급 기술이거나 특정한 누군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학교에서부터 여러 어떤 산업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예술의 도구로서 어떤 예술의 어떤 기술로서 사용이 될 때 우리는 이 기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형식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이 전시회에서 보면요. 굉장히 사람 크기의 조각도 있고, 정말 자동차 크기의 조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조각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정말 이 큰 자동차를 프린터가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좀 제작을 하셨을까요? 작업의 제작 과정은 처음에 컴퓨터 상에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3D 출력이 가능한 파일로 전환을 한 다음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작업실이나 이런 공간 정도 안에서 이제 출력을 받을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이 있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사이즈를 우선은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출력이 가능한 크기로 분할을 해서 조각조각 출력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조립 혹은 전시 공간에 들어와서 전체 조립의 과정을 거쳐서 관객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오류라는 작업을 보면 그 아래에 굉장히 각기 다른 어떤 형태의 것들이 같이 보이는데요. 저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에 이제 그 바닥면에서부터 프린팅이 되면서 점차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형태에 따라서 공중에서 그 가로수를 지지해주는 부목처럼 나름의 그 용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것들에게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의자와 또 거기에서 파생된 저런 그 잔여물들을 같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인큐베이션이나 디맨드 같은 작업을 하실 때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기존에 해오던 작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접한 그 작업 방식이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실험하고 시도해 보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고 기술적으로나 그 시작부터 마무리가 되는 전체 과정에 이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 좀 나름 좀 힘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작업뿐만 아니라 사실 하이로우 작업을 보면요. 네. 그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대단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특히 굉장히 저 재료의 무게가 좀 있었을 것 같고 저 구조를 어떻게 만드셨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 하이로우 작업을 좀 제작하시는 방법의 과정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전체 작업은 아니겠지만 주요 작업들이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방법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상의 가상 공간에서 정육면체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이것이 이제 각각의 면의 방향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공간에서 이제 형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자동차를 그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그대로 재현적인 작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크기에 준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체의 그 모델을 따라가면서 공간에서 선을 연장해 가면서 형태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출력 가능한 크기로 분할을 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 그 작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시를 이제 설치할 때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담겨져 오고 그것들 하나하나 그 따로따로 부품으로 있다가 네네. 이것이 딱 이 완성된 모습으로 봤을 때 오는 감동이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다 이렇게 설치가 완성되고 나서 전시를 또 본 또 우리 그 윤태균 비평가께서는 어떻게 전시를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전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우선은 사실 검정색이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옷도 다 검정색으로 입고 오고 제가 좋아하는 그 옷 디자이너 중에 유지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옷을 만들 때 항상 검정색을 써요. 그 이유가 검정색이 형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색이라서 검정색을 쓴다. 이렇게 하면 또 마침 이제 작가님의 작업이 어떤 색보다는 면보다는 어떤 골조나 형태를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검정색을 좋아하는 이유와 또 들어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사물들을 또 거의 실제 크기와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오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다시 보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만을 딱 가져왔잖아요. 장식이나 이런 게 드러나기보다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어떤 기존 사물의 형태에 더 집중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장식적인 요소들을 다 빼고 어떤 개념적인 요소에 집중을 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검은색을 사용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검은색은 모든 색을 부정하면서도 또 모든 색을 함축하는 그런 색이 검은색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런 컬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욕망을 자극하고 뭐 형태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제거하고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그 본질적인 특성, 구조적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블랙과 그다음에 저는 그 디테일을 거의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에 이를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그 의자를 어쨌든 만드셨는데 네. 저 의자가 뭔가 저렇게 전시장에 딱 놓여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미술사 옛날에 개념 미술에 있었던 그 조셉 코스스의 의자가 네.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위해서 뭔가 그 참조를 하셨는지도 간단한 궁금증이. 그런 것을 제가 뭐 적극적으로 참조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작업들을 그 진행을 하면서 3D 프린터의 그 출력 과정에서 그 오브제에 달려 나오는 서포트들을 보면서 그것의 그 존재 이유라고 할까요? 그 기존의 그 모델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거를 지지하고 있던 그 부분들과 그다음에 안정, 그러니까 의자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안정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주변적인 요소들, 오브제에 달려 나오는 그 서포트들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고 그것의 두 가지를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거나 이렇게 그 대비가 일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떠오른 감상이 그런 사실 어떤 3D 프린팅을 할 때 이전에 이제 모델링을 거칠 때 컴퓨터에서 그럴 때는 그 프로그램 엔진 자체에 어떤 물리법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되게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네. 중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네네. 근데 이걸 이제 프린트하고 또 조립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막 넘어질 수도 있고 중심이 안 맞으면 그런 필수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디지털을 현실에 옮긴 증강현실이라기보다는 이런 프린트하신 부품들 하나하나가 어쨌든 형태와 동시에 되게 건축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되게 담백한 느낌이 드는 작업들이 나왔다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작가 노트에서 보면 어떤 그 조각적 드로잉에 네네.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작업에서 지금 단단하게 서 있는 이 조각들이 작가 노트의 그 내용처럼 또 그냥 드로잉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저도 계속 질문이 들더라고요. 네, 조각적 드로잉은 어떤 걸까요? 또는 드로잉적 조각.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통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 큰 덩어리에서 깎아 들어가면서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붙여가면서 어떤 메스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제 작업의 경우는 그 내부와 외부 그 안팎의 경계를 허물면서 그 전체 그 형태를 구성하는 그 요소가 이제 그 점에서 선으로 그 선에서 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드로잉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고 바라보는 그 시점이나 또 조명에 따라서 입체와 평면의 그 경계가 흐려지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각적인 특성보다는 좀 더 드로잉이나 평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하자면은 좀 중요한 얘기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정육면체 단위로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 그 정육면체의 단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제 비트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냥 입체의 어떤 기본 단위, X, Y, Z 축의 네. 한 기본 모듈로서의 또 단위로 이 검은 정육면체를 볼 것 같아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때로는 어떤 그 유기체의 무언가가 이렇게 증식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정말 공장에서 하나하나 찍어내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또 다른 것인데, 한 작업에서 또 동시에 보인다는 게 저한테는 좀, 네, 특이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 어떤 관람 포인트를 하나 좀 돌아가면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가 기획자가 생각하는 거 하나, 그리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 그리고 비평가이자 또 한 명 관객으로서의 또 의견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부터 하나씩 이제 얘기하자면은, 전시 동선에서 인큐베이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저 의자까지 가는 그 동선에 각각의 그 형상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하나의 것이 계속 변신하는 듯한 저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것은 그 모든 그 조각들의 모듈이 이제 같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만약 이렇게 계속 변신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 다음이 또 무엇일까? 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이런 그 방법으로 또 어떤 작품을 이 작가님이 하실까를 함께 또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보통 그 현대 미술이라고 있을 때 그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꼭 그 작가에게 우선적으로 질문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가 그 이미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적 경험적 토대에 의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공간을 이제 전시가 되는 전시장을 딱 들어왔을 때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작업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이 전시장 밖과 안을 이렇게 따로 딱 우자르듯이 나누지 않으면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작가님이 어떤 디지털 툴이라는 걸로 이제 또 작업을 하는 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떤 모든 게 다 디지털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되게 디지털이라는 게 너무 평면적이고 되게 의미 없고 껍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모든 게 다 디지털이 된 상황에서 이런 디지털 오브젝트 객체들도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되게 추상적인 물음을 머리에 가지고 본다면은 또 새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전통적인 조각과는 다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가와 그 기획자, 비평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그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 이번 작업의 어떤 요소와 주제와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 전시와 우리의 이번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아까 윤태균 비평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작업의 내용을 각자의 어떤 삶과 일상과 연결해서
사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김영식 작가님의 활동, 그리고 이번 당진 문화재단에서 아티스트 오브 당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전시들, 그 작가의 활동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보내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